그러면은 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은인들이 다 한 분씩 그렇죠. 계시잖아요. 혹시 나한테 정말 이분은 참 나한테 너무 은인이다. 양아치도 만났지만 또 은인도. 저는 은인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애견 사진을 대기업에서 저작권 침해를 했었는데 네네. 그 애견 사진이 저를 이런 아주 좋은 분을 만나게 해준 또 그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 애견 사진이. 아, 애견 사진을 보고 네네. 강아지를 저 정도로 찍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걸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온 분도 있었고, 네네. 제가 법정 투쟁하면서 힘들 때 천운을 보는 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줘가지고 네네. 앞으로의 비전이 어떻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제가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제 위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연결해 준 분, 또 뭐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래 관계라든가 내가 또 어떤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주변 사람들이 사실 많았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좌절에 수렁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파도라는 자체가 이렇게 타원처럼 이렇게 라인을 S라인처럼 부드럽게 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지는 마이너스적인 굴곡으로 빠져든 거지 갑자기 빠진 건 없거든요. 바닥을 친 다음에 오르는 것도 갑자기 오르지 않아요. 이게 3년 동안 힘들어서 이렇게 갔다면 그게 복구되는데 최소한 3년이 걸려요. 같은 양의. 그렇죠. 그게 진리처럼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밟고 일어나서 바로 오를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서서히 3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닥을 쳤다면 다시 복구하는 3년이 걸려요. 이렇게. 진리죠, 진리. 참 대단한 말씀을 해주시는. 저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네, 교과서에 없네요. 제가 이제 쭉 지켜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그 인생에서 가족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가족은 전부죠. 가족은 전부고, 제가 지금 우리 둘째 아이 돌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해가 가기 11월 달에 네. 컨셉을 정해서 찍는데 11카트가 있어요 지금. 네네. 1년에 한 번씩 쭉 찍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과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하는데, 그런 가족이라는 거는 뭐 저희한테는 전부죠. 얼마나 소중해요. 가족 이상이 어디 있어요. 절친이 있더라도 절친한테도 얘기해요. 너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 지금 아드님이 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그러면 좀 어떻게 사진적인 좀 재능이 보이세요? 재능은 네. 자기 자식은 항상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쟤 천재다. 근데 네. 천재도 없고 둔재도 없는 것이고, 걔들이 이제 뭐 직업적으로든 뭐든 아무래도 미학적 부분이 사진을 찍거나 뭘 그림 그리는 것들이 그래도 뭐 잘하는 편이죠. 엄청 잘한다고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에 또 지금 이렇게 뭘 글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거에 관한 뭐 포토테라피죠. 포토테라피. 포토테라피에 대한 게 지금 출판사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을 해서 지금 한 반 정도 썼어요. 반 정도요? 네. 그러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내년 초 1월이나 2월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의 인생의 총망라된 어떤 엑기스만 모은 책이 되겠네요. 엑기스죠. 뭐냐면 네. 임상 실험이 된 이야기를 쓴 거지. 어느 책에서 따다가 쓴 얘기가 없어요. 네. 내가 직접 찍으면서 그 사람이 변화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그런 어떤 결론이 지어진 이야기만 하지. 네. 남의 얘기를 뭐 인용해가지고 이건 이럴 것 같다 이런 어설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앞으로 비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네.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음.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네. 외모가 네.
그 한국적인 외모에서 약간 좀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네. 그 아이들이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네. 사진을 찍어서 결코 그렇지 않다. 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잘생긴 것에 대한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 네. 그 아이는 굉장히 컴플렉스 나중에는 다운됐던 어떤 자아가 네. 굉장히 아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자폐아들에 대한 그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잡혀요. 네, 아. 자폐의 스펙트럼, 자폐가 어느 정도고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 내일 거기 자폐아들이 있는 센터에 가서 제가 그 한번 미팅을 갖고 아. 갈래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폐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보호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갖고 있는 아픔, 네네. 이걸 사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중년 여성은 제가 원래 대학원의 논문으로 중년 여성의 포트레이 사진 촬영과 관련된 웰빙적인 것, 치유적인 것에 중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 성향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 제가 지금 그건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시도,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거에 대한 시도, 암 환자들이 이 어떤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굉장히 힘겨워하고 지쳐 있는 얼굴을 코디네이트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결코 내가 너무 힘든 얼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병실에다가 앞에 걸어놓고 항상 감동적. 보면서 그 자기 어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저는 단순히 그냥 이쁘게 찍고 사진이란 거는 좀 멋있게 나오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삶의 본질을 찾아주는 아주 멋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본질에 대한 개념까지 뭐 가든 안 가든 그 부분은 본질은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건데, 아, 스스로. 중요한 거는 사진이 예쁘게 찍는다는 그 예쁘다라는 미가 네. 과연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음. 뭐가 아름답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름다움의 기준을 밝은 표정, 누가 보더라도 기분 좋게 느껴지는 사람, 그 얼굴,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좌우가 뒤바뀐 예, 상황이다 예.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하고 물론 사진에서 보이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거울에서 보면서 좌우가 뒤바뀐 나를 만나지만 현재 나를 타인들이 바라보는 얼굴은 거울하고 반대 얼굴을 보고 있어요. 아, 그 놀랍네요, 사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느낌이 좀 틀리네요, 사진을 보면. 사진을 찍었는데 나 아닌 것 같아. 예, 이상해. 예, 예. 이것이 바로 내가 익숙해진 나만의 보았던 나고,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나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 보여지는 것.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거울로 보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는 각도만 보이는 거죠. 예, 예, 예. 측면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측면, 후면, 뭐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내가 보는 이 화각은 네. 한정돼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못 봤던 부분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야. 야. 너무나 좋고, 안 봤던 건데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런 네네. 어떤 부분으로 받아지면서 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 제가 이제 거의 후반부에 와서 깨닫게 됐네요. 아, 저는 여태까지 저에 대한 화각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제 인간의 화각이라는 게 진짜 한정이 많이 돼 있는. 뒤통수도 거울을 막 이렇게 대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좀 환희에 찬 듯한 표정들이나 아니면 코디가 그 평소에는 해볼 수 없는 이런 코디들을 하고 찍으셨더라고요, 중년 여성들이.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사례들이 많죠. 제가 이제 뭐 방송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네. 노인인데 70 먹은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그 염색을 계속 하는 거야. 아. 염색하고 나면 일주일 후면 흰머리가 또 나요. 네. 표시가 나.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흰머리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 방어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네. 저 사진을 찍으면서 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머리가 다 흰머리냐라고 얘기하니까 다 흰머리래요. 그러면
염색하지 말고 길러서 흰머리를 파마해가지고 다니시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십니까? 했는데 6개월 후에 만났는데 네. 흰머리에 파마를 했고 위에 의상은 꽃무늬 셔츠에다가 치마도 길지 않은 치마에 네. 아주 울긋불긋한 치마로 네. 거리를 활보하는 오. 70대의 그 여성을 봤는데 저는 그분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70대. 70대 여성. 그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를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누가 된다고 자기 그 또래 애들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던 분이 이제는 멀티하게 누구하고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자존감이죠. 외적 자신감이고 그러면 그 전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삶과 네네. 지금 앞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을 비교한다면 그분이 항상 즐겁게 산다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수명도 연장된다는 뭐 어떤 보장 없지만 연장되죠. 그렇죠. 기분 좋은데 예.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포토 테라피의 사진으로 인한 자기의 자신감이 있는 자아 인식이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죠. 놀랍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을수록 참 대단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저기 빵집에서 만났던 형님이 만나지가 완전히 지금 거의 교수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그 네. 부모님이 처음에 사진 전자공학과 다니다가 4년 돼가지고 사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혹시 반대 같은?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지시는 그 분이시고 네. 뭐 부모님이 다 고향에 계신데 그분들은 자식에 대해서 노타치. 야. 네 인생 아니냐. 네. 그런 부분으로 저를 이제 키우셨고 음. 또 자유롭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네. 약간 돈키호테적인 성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그 뭐 좌우충돌하면서 인생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타지.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온 유학생이에요. 아, 유학파죠. 유학으로 와서 유학 온 곳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거죠. 다시 돌아가지 않고. 금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네. 금이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아직 유학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시골에는 플랜카드 걸리면은 아, 저기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아버님 부모님한테 한마디 나 잘 살고 있다. 네. 그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저는 부모님이 어린 시절 그 풍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정다감하시고 또 굉장히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 그다음에 시골에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 자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지금 창작적 그 욕구 그런 아주 풍부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70을 거의 이제 가까워지시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항상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어떤 그 올바른 삶 그것에 대한 덕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 내 아내 그다음에 아이들 그 진이와 인혁이 나름대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힘겨운 상황들도 닥치겠지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생력 그걸 길러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그걸 그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당신한테 항상 고생스러운 뒤에서 나를 서브해주는 자의 어떤 몫을 줬는데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고생일 거고 그 상황을 그 상황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계속 변함없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보. 정말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뭐 내가 그 한눈 팔지 않고 내 삶에서 행복을 찾아서 돈키호테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는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고 내 스스로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거는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지. 뭐 그런 거지 뭐. 예, 아유 오늘 정말 아까도 학생들이 밖에 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책이 출간이 된다면 저희 또 청년들한테 많은 도전과 또 그 이외에 또 많은 분들한테 많은 또 선한 치유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무한한 예술론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뭐 네. 방송 출연시켜준다 해서 오늘 인터뷰 한 거지. 제가 막 인터뷰 막 여기저기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과 영상을 보신 PD님하고 작가분들은 정말 영혼이 살아있고 또 포토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 암 환자까지도 자폐아까지 그리고 그 부모까지 이렇게 살리고 계신 우리 백승우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감 인터뷰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백승우 작가님 스튜디오로 연락 주시면 또 선생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줄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꼭 연락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방송에 내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달라져요. 예, 자신하지만 네네. 시청률 자체가 그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바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형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